안녕하세요. 한가룸입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올 여름, 잘 지내셨나요? 가을 문턱에서 전하는 오늘의 이야기는 그 무더운 여름날을 돌아보는 기록입니다. 8월 휴가를 맞아 바이크를 타고 싶지만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어디로 향해야 할지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그러던 중 백두대간 산줄기만은 더위 속에서도 비교적 선선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참에 백두대간 종주에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뼈대를 이루는 거대한 산줄기로 백두산에서 시작해 지리산까지 이어지며 흔히 한반도의 등뼈라고 불립니다. 이 백두대간을 따라 달리는 대표적인 바이크 코스로는 카이저 루트가 있는데요. 네이버 카페 이륜차를 타고 세계 여행의 카이저라는 분이 아메리칸 계열 바이크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만든 코스로 80여 개의 고개를 넘는 긴 여정입니다. 그 카이저 루트를 참고해 일자별로 코스를 정리하고 준비를 마친 뒤 길을 나섰습니다. 일정은 3박 4일 정도로 잡았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려 합니다. 아침 일찍 길을 나섰는데도 무더위가 만만치 않아요. 그럼에도 곧 마주할 푸른 풍경과 시원한 산길을 떠올리니 오히려 이 쨍한 날씨가 반갑게 느껴집니다. 백두대간 종주의 시작점 진부령에 도착했습니다. 고성을 오가며 두어 번 지나친 적이 있지만 진부령 표지석을 자세히 바라본 건 처음이네요. 대한민국 백두대간의 시작점이 표시된 이곳에서 비로소 종주에 나선다는 실감이 듭니다. 뒤에 새겨진 백두대간의 의의와 가치를 떠올리며 설렘을 안고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다음 목적지는 미시령입니다. 진부령도 미시령도 여행길이나 복귀길에 스쳐 지나던 곳이었는데 오늘은 길이 새롭게 엮인 듯합니다. 두 고개 모두 강원도를 오가며 넘던 길이라 아마 이런 계기가 아니었다면 굳이 이어 달려볼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아, 저기구나. 미시령에 도착했습니다. 전엔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관심 있게 찾으려 보니 표지석을 금방 발견했어요. 미시령에 표지석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야 알았는데 인제와 고성을 잇는 길 한가운데 자리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미시령의 새로운 모습을 접하고는 다시 길을 이어갑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길은 미시령 옛길입니다. 제가 특히 좋아하는 길인데요. 바로 울산바위가 보이는 풍경 덕분입니다. 시야 끝에는 속초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곁에는 웅장한 울산바위가 우뚝 서 있어 근사함을 더해줍니다.
오늘은 하늘까지 맑아 이 풍경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서 더없이 만족스러워요. 다음 목적지는 모구제입니다. 백두대간 코스를 달리다 보니 자연스레 지명에도 눈길이 가는데요. 고개 이름 끝에 붙는 령, 제, 치는 모두 고개를 뜻하지만 대체로 령은 큰 산줄기의 높은 고개에 쓰이고 제나 치는 크기와 관계없이 두루 붙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모구제로 향하는 길은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어 풍경이 무척 아름다워요. 아마 종주가 아니었다면 쉽게 달려볼 일이 없었을 텐데 이번에 좋은 라이딩 코스를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길가에 벚나무가 줄지어 있어 봄에 오면 참 예쁠 것 같아요. 모구제는 도로 바로 옆에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 빠르게 인증사진만 남기고 다시 달립니다. 모구제를 지나 나오자 속초와 양양을 잇는 해안길이 나타났습니다. 산길만 달리다 만난 바닷길이라 한결 반갑게 다가옵니다. 점심 무렵이지만 오늘은 유난히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래도 다시 산으로 들어가면 식당 하나 찾기 어려울 것 같아 편의점에서 간단히 요기할 거리를 사가기로 합니다. 해안길의 반가움을 뒤로하고 다시 내륙으로 방향을 틉니다. 다음 목적지는 한계령이에요. 지그재그로 고개를 넘다 보니 강원 일대를 잘 아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비효율적인 코스가 다 있나 하고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 역시 달리면서 평소 여행 방식이나 라이딩 코스와는 너무 달라 내심 웃기기도 했어요. 한계령으로 오르는 길, 나무숲 사이로 스치는 날카롭게 솟은 산이 실제로는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압도당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정상에서 마주할 풍경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한계령에 도착했습니다. 오색령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설악의 산세를 조망하는 풍경이 탁월해서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북적이네요. 원래는 휴게소에서 잠시 쉬어가려 했지만 붐비는 탓에 그대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지금까지는 종종 넘어본 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낯선 고개들이 이어져 더 궁금해집니다. 한계령을 지나 강원도 인제로 접어들었어요. 무더운 날씨에도 산길을 달리는 덕분에 제법 시원합니다. 잠시 후 도착한 곳은 한석산 고개입니다. 백두대간 코스 중 곳곳에는 카이저 루트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데요. 부끄럽지만 이곳에 준비해온 인증 스티커를 하나 남겨봅니다. 오후 3시가 다가워졌는데도 아직 식사를 못해 아까 사둔 삼각김밥으로 간단히 요기를 합니다. 짧은 식사를 마치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다음 경유지인 쓰리제에서도 인증 스티커를 붙였어요.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아 이 흔적을 마주하게 될 날이 또 올까요? 평소에도 혼자 바이크를 타는 편이지만 오늘은 그 느낌이 한층 더 짙어요.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바이크를 타며 자연스레 마주하는 그 고요한 시간이 제게는 가장 큰 정신적 휴식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을 만끽하며 다음 목적지 단목령으로 향합니다. 한적한 곳이라 여겼는데 들어가 보니 계곡을 따라 작은 마을이 자리하고 있네요. 단목령에 도착하니 표지석은 도로 안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언뜻 평지처럼 보였지만 해발 855m의 고개였어요. 명은 큰 고개에 붙는 이름이라더니 평지인 줄 알았던 이곳이 실제로는 고개였다는 사실에 새삼 놀랍니다. 앞으로 이어질 길들은 이름만 들어도 큰 고개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으로 새조차 자고 넘는다 해서 이름 붙은 조침령을 지나고 이어 9마리 용이 뒤엉킨 듯 구불구불하고 험준하다는 뜻을 가진 구룡령에 닿습니다. 해발 1000m. 와. 이곳은 해발 1031m에 이르는 높은 고개입니다. 와, 여기도 해발 1000m야. 우와. 온두령. 또 구름머리 고개라는 뜻을 가진 운두령에 이르는데 이곳 역시 해발 약 1089m에 달합니다. 운두령을 내려가는 길은 너무나 구불구불해 깜짝 놀랐습니다. 운두령보단 구룡령이라는 이름이 오히려 이곳에 더 잘 어울릴 것 같네요. 하나 장난 아니다. 그리고 평창에 위치한 진고개에 도착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선지 휴게소는 문이 닫혀 있었고 사람 대신 고양이들만 휴게소에서 쉬고 있어요. 어느덧 저녁 7시가 넘어 오늘은 진고개를 끝으로 백두대간 투어의 첫날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미리 예약해둔 숙소로 이동하려는데 하필 숙소가 강릉의 최남단 옥계면에 있어요. 평소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너무 멀리 잡아버린 건데요. 대부분 산길이라 속도를 내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밤에는 어두워서 달리기 위험하다는 점을 간과해 버렸어요. 취소하기에는 늦었고 성수기라 미리 예약해둔 게 오히려 부담이 됐습니다. 숙소까지는 거리가 꽤 남았는데 벌써 깜깜해졌어요. 게다가 가는 길에는 마땅히 먹을 것도 없어 도착 직전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사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세븐일레븐이다. 숙소를 여기까지 잡다니. 정말.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있긴 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부터 오시는 서울이요. 거예요? 가슴 뻥 뚫리시나요? 쉬셔요. 감사합니다. 아. 아. 왔어. 대강 짐을 풀고 우선 식사부터 해결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네요. 급히 피로가 몰려와 씻고는 바로 잠자리에 듭니다. 오전 5시 10분, 이른 기상입니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 서둘러 일어났어요. 수평선 너머 해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갈빗대처럼 갈라진 구름 사이로 번져나가는 짙고 옅은 연보랏빛이 무척 환상적입니다. 하루가 밝아오는 순간을 목격하고선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요. 두 시간쯤 더 자고 일어나니 어느새 해가 바다 위로 높이 떠 있네요. 오늘은 좀 더 달릴 생각이라 서둘러 나설 채비를 합니다. 잠은 충분히 잤지만 어제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인지 기력이 부족해요. 오늘은 아침부터 든든히 챙기기로 합니다. 이른 시간이라 문을 연 식당이 많지 않아 기사식당을 찾아왔는데 이곳에는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식당들이 제법 보입니다. 순간 어디로 갈지 잠시 고민했지만 처음 마음먹었던 기사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기본 백반을 주문했더니 꽤 푸짐히 나왔습니다. 하루 걸러 제대로 하는 식사라 든든히 잘 먹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다시 백두대간 투어를 이어갑니다. 이번에 향할 곳은 강릉에 위치한 멍어제인데요. 이곳에서 멀지 않아 이른 시간부터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멍어제의 유래는 뚜렷하게 전해지는 것이 없다고 해요. 오. 찾았어. 목적지에 도착해보니 기록이 희미해진 이름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도 모를 만한 곳이에요. 마침 이곳에도 카이저 루트 표지판이 있어서 인증 스티커를 남겨둡니다. 다음은 대관령으로 향해요. 와. 구불구불함이 눈에 보여. 대관령의 여러 유래 중 하나로 고개가 워낙 험해 오르내리던 사람들이 대굴대굴 구른다고 해서 대관령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해지는 설 중에서 이 이야기가 귀여운 느낌이 들어서 가장 마음에 들어요. 저건가? 와. 어제 해발 1000m가 넘는 고개들을 여럿 넘었더니 해발 832m의 대관령은 그리 높지 않게 느껴집니다. 대관령 양떼목장 주차장을 지나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양떼 목장은 그늘이 별로 없어 날이 좀 더 선선해질 때 들러봐야겠어요. 길을 이어 달리다 보니 평창올림픽 개최지가 나타났습니다. 관광지다운 분위기에 잘 정돈된 느낌이 묻어나 지금까지 달리며 보아온 풍경들과는 사뭇 달라요. 지금 향하는 곳은 희덕령으로 안반대기로 더 잘 알려진 곳입니다. 아, 길이 좋지 않네. 길을 오르다 보니 공사 구간이 있어路面이 울퉁불퉁한 곳도 있었지만 바이크로 달리기엔 큰 무리는 없어요. 곧이어 안반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이내 도착한 안반대기에는 배추가 무성히 자라 푸른 물결을 이루고 그 풍경이 시야 가득 번져와요. 안반대기에 있는 카페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합니다. 안반대기는 특히 7, 8월에 찾아야 가장 빼어난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배추밭뿐만 아니라 정성스레 가꿔진 마을길의 풍경도 눈에 담고 다시 길을 이어갑니다. 이 일대는 안반대기가 아니라도 곳곳에서 배추밭을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김치를 먹을 때마다 이 풍경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머지않아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는데요. 이윽고 도착한 당목령의 커다란 표지석이 눈에 띕니다. 이름만으로도 유래를 짐작할 수 있는 당목령을 지나고 꼬불꼬불하게 이어지는 산길을 달립니다. 백두대간의 각 고개마다 인증할 만한 곳이 있지만 찾기 어려운 곳은 일부러 찾지 않고 그냥 지나쳤어요. 애초에 인증을 목표로 한 건 아니었기에 못 찾겠다 싶으면 그냥 아 이런 곳이구나 하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달리다 보면 길이 비슷해 보여 모든 풍경을 다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특히 기억에 남는 길은 강릉의 말고리제를 내려와 오봉저수지를 지나던 구간이었습니다. 부드럽게 굽이치는 길을 따라 모습을 드러낸 오봉저수지는 산자락에 포근이 안긴 듯한 풍경입니다. 수면 가장자리로 드러난 거친 바위들이 풍경에 힘을 더해주고 고즈넉한 분위기와 어우러져 인상적이에요. 하지만 수위가 너무 낮아 보여 마음이 한켠 무겁네요. 이어 삽당령에 도착했습니다. 삽당령을 지난 후로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비 예보가 있긴 했지만 시시각각 바뀌어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하늘이 흐려 조금 걱정이 되네요. 우비를 입기 위해 잠시 멈췄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갈고개와 벽봉령을 지나 삼척에 있는 대째로 향해 가는데요. 땅이 점점 젖어들더니 대째를 오르면서 상황이 꽤 곤혹스러워졌습니다. 오. 아찔해. 와, 진짜 높다. 이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우와.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미 산길에 꽤 올라와 버렸고 와, 유턴할 씨. 수도 없어 무섭지만 천천히 대째를 넘어가기로 해요. 어우, 내려가자. 겨우겨우 대째에 도착했습니다. 안개도 자욱하고 이런 날씨에 투어를 이어가는 건 무리예요. 비가 잠시 잦아들길 기다렸다가 오늘은 대째를 끝으로 여정을 마치기로 합니다. 숙소를 삼척에서 잡는 게 더 가깝긴 하지만 그러려면 다시 대째를 내려가거나 건의령을 넘어야 해서 조금 거리가 있는 태백에서 숙소를 찾기로 합니다. 오후 5시 무렵 태백 도심에 들어섰습니다. 휴가철이라 차는 많았지만 길가에 숙소들이 제법 보여 묵을 곳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잠시 숨을 돌릴 겸 숙소를 알아보려 태백 시청에 들렀습니다. 오늘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지네요. 아침에 보았던 일출도 안반대기에서 마주한 배추밭도 벌써 까마득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숙소 예약을 마치고 곧장 이동합니다. 피로가 몰려오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봐야겠어요. 드디어 도착한 숙소는 무인텔인데요. 시스템을 알기가 좀 어렵네요. 오. 오. 와, 좋네. 배추밥뷰. 급히 예약한 곳이지만 실내가 쾌적하고 전망도 무척 좋아요. 게다가 스타일러까지 갖춰져 있어 더욱 마음에 듭니다. 무얼 챙겨 먹을 기운조차 없을 만큼 피곤했지만 다행히 숙소에 있는 먹을거리로 대강 허기를 달랬습니다. 조금 누워 쉬다가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다시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마주한 풍경은 신비로운 산세를 배경으로 광활하게 펼쳐진 배추밭입니다. 첫날 투어에서 사두었던 삶은 계란을 먹고 다시 길을 나설 채비를 합니다. 밤새 날은 맑게 개었지만 투어가 이어질 방향으로 강한 비가 예보되어 있어 결국 백두대간 종주 도전은 여기서 멈추기로 해요. 아쉬움은 남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하게 여행을 마무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여행기의 주제는 백두대간 종주기였는데 이렇게 끝나버린 제 여정을 뭐라 불러야 할까요? 백두대간을 이어가지 않아도 오늘은 오늘대로 마음껏 달려보기로 합니다. 우선 든든히 식사부터 해야겠어요. 오늘도 아침 일찍 문을 연 식당으로 백반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어서 올갱이국을 주문했는데 정갈하게 차려진 집밥 같은 음식이 상에 올랐습니다.
평소에 밥 한 공기를 다 못 먹는 편인데 이틀간 바이크를 탄 덕분인지 오늘은 한 공기를 뚝딱 비워냈습니다. 이 일대에서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어 다시 고개를 향해 달립니다. 이번 목적지는 매봉산이에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 바람의 언덕이라고도 불리며 풍력 발전기와 고랭지 배추밭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풍경이라 해도 실제로 마주하게 되면 그 감동이 결코 퇴색되지 않아요. 바이크를 탈 수 있다는 것, 여행할 시간을 낼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게 된 그 모든 것에 감사함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바이크를 타려면 현실적으로 시간을 쪼개야 하지만 앞으로도 오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상의 생활도 충실히 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가 지나간 뒤에 하늘은 한층 촉촉하고 맑은 빛을 띱니다. 젖은 풍경 덕분에 도로 위에서 마주하는 장면들이 더없이 예쁘게 느껴져요. 다음 목적지는 건일령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건일령 풍경을 좋아해 주셨는데 저 역시 그 풍경에 매료되어 그 후에도 몇 번 더 다시 찾곤 했어요. 서울에서 오가기엔 멀다 보니 이번 기회에 다시금 눈에 담아두려 합니다. 건일령 터널을 지나 상삼이 길로 들어서자 길 옆에 언뜻 보이는 건일령에서의 풍경은 역시나 건일령다워요. 세월이 흘러도 언제 찾아와도 이 장면 그대로 남아있기를, 백두대간의 아름다움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건일령을 지나는 길은 하늘이 머리에 닿기라도 할 듯이 정말이지 가깝게 느껴져요. 스치는 풍경은 겹겹의 산이 아득히 밀려나 높이감을 더욱더 아찔하게 전해줍니다. 큰 산이 두 팔 벌려 맞이하는 듯한 장면 속으로 삼척시 도계읍에 들어섭니다. 마치 커다란 환영을 받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삼척시 도계읍을 지나 다시 태백으로 들어섭니다. 오늘은 그저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리다 보니 효율적인 경로나 동선은 굳이 따지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 배추밭 풍경이 인상적이었던 태백의 숙소를 다시 스쳐 지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만항제입니다. 만항제는 우리나라에서 포장도로가 놓인 곳 가운데 가장 높은 고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름도 정상까지 오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서 붙여졌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 도로를 달리다 보면 나무들이 풍경을 가려서인지 높이감이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아쉽게도 내비를 잘못 설정한 탓에 만항제 표지석이 있는 쉼터에는 들르지 못했습니다. 길을 잠시 멈춰 살펴보다가 만항제 쉼터에는 예전에도 와본 적이 있어 오늘은 그냥 지나치기로 합니다. 이후로는 내비게이션을 서울로 맞춰 두었어요. 시간적 여유가 있어 가보고 싶은 곳이 생기면 들러볼 생각입니다. 만항제를 넘어 정선으로 내려오니 그간 달리던 산길과는 달리 한여름의 열기가 온몸에 확 끼쳐요. 달리기 힘들 만큼 더위가 느껴져서 인가가 보이는 참에 잠시 쉬어가기로 합니다. 마침 바로 보이는 카페에 멈춰섰어요. 식사 겸 디저트와 커피를 주문하고 에어컨 바람 속에서 열기를 식힙니다. 떡이 올라간 크로플은 쫀득하게 맛있었고 사장님이 내어주신 단호박 서비스 덕분에 더욱 기분 좋게 쉬어갈 수 있었어요. 카페에서 잠시 쉬는 동안 사장님께 여행지 한 곳을 추천받아 가는 길에 들러보기로 합니다. 정선은 달릴 때마다 느끼지만 길이 참 아름다워요. 산속을 누비는 즐거움도 크지만 능선을 배경 삼아 달리는 길에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도착한 곳은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있는 정선 알파인 리조트입니다. 케이블카 티켓은 성인 15,000원이며 구매 시 5,000원권의 지역 상품권을 함께 제공해 이 상품권으로 정선의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요. 내려오실 때 한 번 더 확인하시니까 저희가 크게 해주고요. 감사합니다. 예정에도 없던 케이블카를 갑자기 타게 되었네요. 382m. 혼자 한 칸을 전부 쓰게 되어 여유로운 시간이 될 듯 합니다. 약 20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동 정상까지는 약 20분이 소요되는데 예상보다 훨씬 아찔할 만큼 높이 올라갑니다. 귀가 멍멍해지고 속이 약간 울렁이기도 했지만 이내 진정시키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가리왕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멋지지만 무엇보다 공기가 아래와는 확연히 달라 놀라울 만큼 시원합니다. 낮은 고도에서 달리며 더위를 꽤 먹었는데 열기를 식히고 가기에 더없이 좋네요. 내려다 보이는 산들 사이로 저 아래 어딘가에 제가 달려온 길도 있지 않을까요? 뜻밖의 즐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정선을 방문하신다면 가리왕산 전망대는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합니다. 티켓을 예매할 때 받은 상품권으로 뭘 사면 좋을까요? 우와, 이거 너무 귀엽잖아. 정선 마스코트 인형이 너무 귀여워서 순간 혹했지만 먹을 수 있는 특산물이 더 궁금해서 정선 수리추떡을 골랐습니다.
오후 4시가 지난 무렵 열기가 남아 뜨겁게 달궈진 바이크에 다시 올랐습니다. (3박 4일) 혹은 그 이상을 예상하고 나왔지만 예정보다 빨리 귀가하게 되었네요. 시간에 여유가 있는 덕분에 그 어느 복귀길보다 마음 편하게 풍경을 만끽할 여유까지 누리며 달리고 있어요. 이번 여행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던 만큼 달리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출발 전에는 백두대간 종주의 마지막 코스인 성삼재에 도착해 감격에 휩싸이는 장면을 떠올리며 그렇게 끝맺기를 기대했지만 결국 상황은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삶은 대체로 늘 그런 변수의 연속이지만 하물며 내가 계획하고 통제한다고 믿었던 이 투어조차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어요. 어떤 여정이든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은 늘 있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나니 도전을 성공이나 실패로 의미 지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두대간 종주를 중도에 멈췄을 때 이 여행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내심 궁금했는데 나름의 끝맺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종점에 다다라 마주한 풍경이로 일순 사라져버릴 이 신기루와 같은 노을이 오늘과 같은 결말이었기에 비로소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참 좋은 여행이었구나 싶어요. 이야기는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길었던 2박 3일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